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콕 짚어 언급했습니다. 교회 예배와 병원 장례식 참석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장례식 방명록 등이 중요한 추적 대상일 텐데 신천지 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신도 중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아 추적 조사가 난항을 겪자 방역망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회 측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라며 강제 수단을 동원하란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하는 나라 있습니까? 어떤 나라들이 역사 국정교과서 했습니까?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우리의 유신 독재 정권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나라가 역사 국정교과서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하고 있죠. 그래서요, 우리 역사학계의 아주 권위고 원로이신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북한을 따라하는 종북교과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보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하는 나라 있습니까? 이건 2015년도 11월 6일 서울 종각에서 벌어진 국정역사교과서 반대 문화제에서 문재인이 단상에서 한 발언입니다. 여기서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히 21세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 국정교과서 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겠죠. 계속됩니다. 어떤 나라들이 역사 국정교과서 했습니까?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우리 유신 독재 정권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나라가 역사 국정교과서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하고 있죠.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치 독일, 군국주의 일본, 우리나라는 빼고 북한? 그 나라에서 발행된 국정교과서 본 적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못 봤습니다. 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혹시 보셨다면 내용도 읽어보셨나요? 껍데기만 보셨나요? 껍데기에 국정교과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래도 보지도 않고 문재인은 읽어보지도 않고 책도 구경도 하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야기죠. 우리의 유신 독재 정권이 역사 국정교과서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중고교 국사교과서 발행체제 변천사입니다. 1974년부터 2001년까지는 국정교과서 단행본입니다. 단일본입니다. 2002년도부터는 국사교과서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되고 국사는 국정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고 2011년도부터는 검정
교과서로 발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6종 검정 교과서였다가 2014년도부터는 8종 교과서로 발행되는데 거기에 교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교학사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2011년도까지는 국정이었습니다. 그 2011년도 국정체제, 발행체제가 국정이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재임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3년인데 2011년도부터 검정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신 독재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역사 국정교과서를 사용했다는 문재인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동입니다. 기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것도 좋다고 박수치고 와 하는 청중들은 부화내동하는 그야말로 개돼지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무지입니다. 알고 이야기했을까요? 알고 이야기했다면 양심불량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역사학계의 아주 권위고 원로이신 조광고려대 명예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북한을 따라하는 종북교과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부 다 이해합니다.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 조광입니다. 이 양반이 2017년도 6월 달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근데 이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역사 국정교과서는 북한을 따라하는 종북교과서라고 했습니다. 이 무지한 궤변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교과서가 종북교과서다? 다른 대통령 두고라도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종북교과서로 아이들이 공부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종북교과서를 공부했습니까? 역사학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대학 교수 출신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종북교과서라는 말을 그냥 쉽게 할 수가 있는가요? 문재인이나 국정교과서가 언제 사용된지도 모르고 말하는 문재인이나 그런 국정교과서를 종북교과서라고 하는 조광이나 유유상종의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지식인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조광은 2017년도 6월 달부터 국사편찬위원이 되고 나서 1년 뒤인 2018년 6월 8일에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국정역사교과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때 담당했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죠? 자기가 뭔데? 주제넘게. 그리고 역사 전문기관으로서 사명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추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다. 뭐가 부당한 짓이죠? 국정역사교과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절차상 문제 있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었습니까? 뭐가 문제죠? 그게 왜 부당한 짓이죠? 조광이 이야기한 부당한 짓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입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할 수 없다는 역사학계의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 해석을 독점한다?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역사 해석을 독점합니까? 정부에서 역사 해석을 독점합니까? 정부는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시행하는 곳입니다. 정부에서 교육 정책에 따라서 발행 체제를 정하면 그 교과서를 편찬하고 집필하는 사람은 역사 전공자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이고 역사교사들입니다. 뭘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세요. 뭔지도 똥오줌도 못 가르면서
콩인지 볼인지도 구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원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지식인이면 지식인답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면 국정역사교과서가 국가 역사 해석을 독점했다면 검정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라서 편찬하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국정교과서는 하나의 책이고 검정교과서는 여러 종의 책이라는 것 이외에 차이가 없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가 국가 역사 해석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역사 해석을 독점했다면 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교과서 편찬 과정을 문재인도 모르고 조강도 모릅니다. 교과서와 교육 정책과 그 다음에 학술서와 이런 걸 구분조차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역사 교육 과정을 보면요. 사료가 있습니다. 사료.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등 많은 문헌 사료가 있고 유적이 있고 유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연구 대상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것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역사학자들마다 다양한 역사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역사 해석들은 학술서에 수록이 돼서 또 다른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역사 해석 중에 각 학년별로 중학교면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각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을 통설 위주로 재편집한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는 역사학자들의 독자적인 학설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하에 없는 원로 교수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제정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라 편찬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어긋나는 집필은 퇴짜 맞습니다. 뭘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핵심은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입니다. 그 교과서 집필하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닙니다. 집필자가 자기의 학설을 실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역사 해석 인식하고 다종의 검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다양한 역사 해석이라는데 다양한 역사 해석은 학설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학설을 다른 교과서에 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나라 교과서가 서로 다른 학설을 서로 다른 교과서에 실어서 가르칩니까? 어느 교과서는 박정희의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어떤 교과서는 군사정변이라고 합니까? 어떤 교과서는 북쪽에 북한이 남쪽으로 쳐내려 왔다 그러고 어떤 교과서는 쳐올라 갔다고 그렇게 서술하는 겁니까? 교과서마다 다른 역사 학설을 실어 놓으면 그게 사회 통합이 됩니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교과서는 학술서가 아닙니다. 뭘 좀 제대로 아세요? 교과서 학술서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라서 재편집하는 겁니다. 뭘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는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기관 본연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한 역할 수행과 위상조회 정립을 위한 기관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이름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국사편찬위원회에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부 무능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우기입니다. 무조건 우기입니다. 교과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8종 검정 교과서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고대사 가면 온감묘가 있습니다. 장독같이 독에다가 시신을 넣어서 묻는 무덤입니다. 온감묘입니다. 교과서는 독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도 틀렸습니다. 온감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교과서에는, 두 종의 교과서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3종의 교과서에는 신석기 시대에 출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종의 교과서에는 철기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철기 시대에 사용한 무덤이라는 전제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3종 교과서에는 신석기 시대에도 사용됐다고 되어 있다. 3종 교과서 신석기 시대에 사용되어 있다는 3종 교과서에 따라 정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주관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말, 오답이랍니다. 오답이랍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다고 서술한 출판사에다가 저자에게 제가 질의를 보냈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교과서대로 답변을 하면 오답이라고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더니 교과서 집필자 답변이 왔습니다. 국편 틀렸답니다. 저는 그 집필자의 말이 맞습니다. 국편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철기시대에 이전의 연구 성과로는 철기시대였는데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서 신석기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새로운 학설,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옛날에 캐캐 묵은 것들, 그걸 가지고 출제하고 신석기 시대라고 답을 하면 오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기관 본연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 이름을 보면 국사를 편찬하는 위원회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지금까지 국사를 편찬하지도 않았고 편찬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국사를 편찬할 수 없습니다. 국사 편찬은 정근대 시대 때 국왕 중심으로 편찬한 역사서를 국사라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그와 동시에 대통령에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들은 모두 분류가 돼서 국가기록원으로 이첩이 됩니다. 그리고 수장고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사편찬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라고 이름을 달아놓고 안에 들어가면 온통 한국사입니다. 왜 우리의 역사가 한국사죠? 한국사란 말은 제3국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부를 때 한국사라고 하는 겁니다. 위상재정립을 위한 기간혁신, 위상재정립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없이 질의를 하지만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우깁니다. 그런 기관에는 우리의 세금을 줘서 운영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탑재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 오역에다가 오류투성입니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왜 틀렸냐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게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전무후무한 거짓말 달인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참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만한 이렇게 큰 불행이 어디 다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속이면 친구를 잃지만 국민을 속이면 국민과 나라를 잃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국가 지도자는 특히 대통령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말이 신뢰를 잃었을 때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을 잃고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온갖 고통은 모든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라고 저는 붙이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좀 우리 사회를 이 공정한 어떤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어떤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반칙과 특권 이런 것은 정말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 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 또 계속해서 끝까지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권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 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 얘도 다 그렇고요. 다른 국가들. 이거 검찰이 너무 권한이 비대하다. 그래서 경제 기구인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공수처 도입 시기가 또 이유가 핵심은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공수처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 검찰은 공수처에 찬성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있었다 이런 거죠. 차관님. 핵심은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시고. 핵심은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국민들이 바란다는 것입니다.